예,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5번째 문제가 되겠는데, 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수제도의 사업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108회 때 4교시에 3문 나왔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99회 때는 산림탄소상수제도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림탄소상수제도의 주요 경과, 그리고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유형, 관련 기구 등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99회 때 2교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108회 4교시라고 하면은 108회 시험이 그 올해 2월 첫째 주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시험을 쳤는데, 이게 과거에는 사업 유형이 5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그 99회 2교시에 그 문제 언급해 드렸죠. 그때는 이 사업 유형이 5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그 시험을 치르기 바로 그 달에 1월 달에 2가지가 추가가 돼 가지고 7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그 공부했던 99회 패턴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5가지를 적었던 사람들은 아마 좀 많이 좀 감점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최근에 나온 이 문제의 그 출제 의도가 나름 보면은 최근에 대한 그 트렌드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 평가로서 아마 평가 대상으로 삼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하실 때는 항상 그 과거에 나왔던 문제라도 계속 그 데이터를 찾아보시는 것이 아마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책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제 뭐 매뉴얼이라든지 뭐 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령에 관한 뭐 개정되는 그 법률 그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험 치기 전날에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그 법령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저는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정진에 관한 법률의 개요로서 시작을 할게요. 이 법안에 산림탄소 상태 제도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러한 그 사회공헌형 그 산림탄소 상태 제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법률에 근거한 산림의 정의. 그러니까는 산림의 정의에 관해 가지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그 다음에 여기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정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산지관리법상에서는 아마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 기사 뭐 공부할 때도 그 기본적으로 한번 알고 계시고, 임목주기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뭐 산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임목주 일시적으로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던 임목주기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 그리고 다음에 차기적으로 집단적으로 임목주기 조성될 산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어가지고 맘석지라든지 소택지,
그 지역에 대해서 산림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 탄소 흡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먼저 첫 번째가 그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산림 요건을 충족을 하면서 자,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0.5헥타르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관의 울패도는 10% 이상, 그리고 평균 나무 높이는 5m 이상인데 단 예외적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도 혹시나 이게 굉장히 문제거리로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두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와서는 그러면은 사회공헌형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는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은 상쇄 제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탄소 흡수원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말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산림 탄소 상쇄 사업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신규 조림, 재조림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으로 식재라든지 파종,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서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러면은 신규 조림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의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을 하고, 재조림은 본래 산림이었는데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가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산림 경영 사업이 되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산림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영을 함으로써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증대하고요. 그 다음에 생장이 우수한 수종으로 산림을 갱신하는 것. 이것이 산림 경영 사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식생 복구 사업. 이게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다 첫 번째가 최소 0.05헥타르 이상의 토지에 식생 조성을 통해서 탄소 축적을 늘리는 인위적인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목제품 이용 사업이 되겠는데, 이 목제품 이용 사업은 산림 경영 활동을 통해서 수확이 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을 하여 생산이 된 목 제품을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국내 산림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수확된 목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자, 이거는 화석 연료를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하면은 펠릿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산지 전용 억제 사업. 이게 아까 이제 식생 복구 사업과 더불어서 이번에 추가된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산지 전용 억제 사업은 산지 전용 허가 시에 부여받은 산림의 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와서는 복합형 사업이 되겠는데, 복합형 사업은 첫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이제 앞선 그 6가지가 되겠죠. 6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계열 사업을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사례로서 이제 들자면은 이제 신규 조림, 재조림, 그 다음에 산림 경영 등으로 발생을 한 임목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신규 조림, 재조림, 산림 경영 등으로 수확이 된 임목을 이용을 해서 생산을 한 목 제품을 활용하는 사업. 이것이 복합형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와서는 자, 국제 정세를 통해 본 산림탄소 자, 상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자, 먼저 첫 번째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전 국가로 확대를 했고요. 여기에는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의무 국가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와서 이제 탄소 흡수원 유지 정진에 대한 선도적인 이미지를 이제 부각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자, 먼저 첫 번째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실행을 위해서 산림 경영 계획 수립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감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산림 경영 계획에 대한 작성비 이제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제 산림 경영이 이제 그 지속 가능한 그 경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산림 직불제를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현재 그 산림에 대한 공익적 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26조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뭐 대기 정화 기능도 꽤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그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에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산림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요즘에 이제 계속 환경세가 이제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환경세를 이제 부과를 했으면은 이제 우리 그 산림 그 소유주들한테 사실 그 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공익적인 제한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산지를 이용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물도 사먹는 시대만큼 이제 공기도 이제는 사먹는 시대가 이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등에 부과가 되는 환경세를 산림을 성실하게 경영을 하는 산주들에게 되돌려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이제 첫 번째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정진을 통해서 선도적인 국가 이미지 부여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맞춘 산림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활발하게 모색을 하고 강구함으로써 탄소 흡수원의 유지 및 정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하는 이 문제의 다완 전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CSW님께서 이제 작성을 이제 해오신 부분. 자, 먼저 첫 번째. 자, 산림 탄소 상쇄 제도의 개요로서 이제 산림 탄소 상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입 배경을 위주로 해서 개요로 서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 그 탄소 상쇄 제도의 이제 유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서 사회 공헌형과 감축 실적형으로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회 공헌형 산림 탄소 사업 유형에 대해서 신규 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 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전용 억제 사업. 예,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조림과 재조림을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대로 예,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결혼 부분에 와서 자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유지를 하고 정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 탄소 상쇄 사업 추진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그 마무리를 예, 해 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해온 5문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